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자, 방금 전 TV조선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5명이 출연해서 이 TV 토론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후 5시 마감한 이 국민의힘 당원 투표 1차 투표인데도 25.83%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투표율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역대 신기록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이 5명이 참전한 TV토론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뿜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자, 지금 이준석 후보를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조국 사태 등으로 민주당 내부는 복잡합니다. 여기에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 배우자 존비속 등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발칵 뒤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축제와 같은 당대표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TV조선이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직접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소환된 겁니다. 자, TV 토론 측은 OX 문제를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없이도 대선 승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없이도 대선 승리가 가능한가? 자, 국민의힘 5명의 후보 생각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지금 이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김종인을 겨냥해서 윤석열 배제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김종인의 발언, 이준석의 발언을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윤석열을 빼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없이도 대선 승리가 가능한가, 여기에 어떤 답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준석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온 5명의 후보들은 각자 O를 들었을까요? X를 들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 당원 투표가 모바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9일, 10일 이틀 동안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이 모바일 투표에 응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조사도 병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TV조선의 당대표 TV 토론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준석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라든지 나경원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배제론 등이 지금 아주 뜨겁게 불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원 투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없이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5명 후보 중 O, X 어떻게 들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명 모두가 X 편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없이는 대통령 선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충일 전날 5일 현충원을 갑자기 참배했습니다. 대단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게 주말 뉴스를 완전히 포탈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6일 날에도 천안함 생존 장병을 만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하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TV 토론이어서인지 이준석마저도 윤석열 없이는 대선이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늘도 2군데가 발표됐는데 모두 윤석열이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물론 자맹이 길어지고 또 뜸을 너무 들인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윤석열은 1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없이도 대선 승리가 가능한가? 이 질문에 5명 후보들은 모두 X를 들며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준석, 김종인,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서 험담 비슷한 것을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을 대우하지 않고 김종인을 빼고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섭섭했는지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가 없다는 등 만다는 등 했다가 또 이건 또 윤석열을 찍어서 한 게 아니라 일반론이었다고 해명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 자신에 대한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은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도 모두 X를 들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없이 대선 승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부도덕과 관련 반부패 영역에서 누구보다 적합한 후보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는 답했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방금 전 끝난 TV 토론의 이 하이라이트인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준석은 대선 후보는 맞는 전장에 맞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우리 당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반부패라는 전장이 펼쳐졌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과 함께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아무리 이 원칙을 이야기하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여론조사, 존재감입니다. 지금 윤석열만큼 야권에서 존재감이 있는 후보는 진짜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까지 가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윤석열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당대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전을 관리하게 될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 5명이 모두 다 윤석열 없이 대선 승리가 가능한다에 X표를 들었다는 것은 이미 윤석열은 TV 토론장이 없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백기를 든 거 아닙니까? 자, 다른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금 존재감이 전혀 다릅니다. n분의 1로 윤석열을 대한다는 것은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등이 이 대권 후보 지지율을 압도할 때 윤석열이 없다면 정말 야권은 망신을 당했을 겁니다. 그 힘든 시기에, 엄혹한 시기에 야권의 지지율을 바쳤던 사람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야권 후보로는 윤석열 외에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원희룡 등이 있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홍준표, 안철수 정도가 버티고 있고 또 어떤 조사에는 오세훈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세훈 정도,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정도가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지 나머지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내년입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 과연 그 짧은 기간 동안 지지율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최재형 감사원장 정도가 출마를 선언하면 모르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제가 볼 때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지지율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해서 무릎을 꿇은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만하게 윤석열 똑같이 대하자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후보들한테나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힘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셔와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칫 또 누가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이상하게 끌어가면 좋아할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회고록을 써서 책이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까? 이걸 물었습니다. 이것도 OX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나경원, 조경태 후보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호영, 이준석, 홍문표 후보는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은 조국 씨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국민들께 회고록을 쓸 게 아니라 참여록을 썼어야 옳았다. 염치 없는 사람이라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정치는 상식이다. 일반 상식에 비춰보면 대선에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탄핵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엇갈렸습니다. 이준석, 주호영 후보는 동의한다고 했고 나경원, 홍문표, 조경태 후보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보면 저희가 탄핵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탄핵을 당해도 여러 번 당했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엄격한 기준이 중요하겠지만 정치를 크게 본다면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 비춰봐서 안 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해서 보수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만든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치불능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래서 탄핵은 정당했다. 다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과도한 법리가 적용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은 너무 가혹했다는 그런 비판이 지금도 있고 법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TV 토론, 방금 전 TV조선이 생방송 중계한 이 TV토론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로 쓴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구, 초등학교, 대학교 친구인 이철우 교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입니다. 이철우 교수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국민의힘 입당을 완전히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의 선택지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지금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의 아주 바람직한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